안녕하세요 육아동지 여러분, 아육토 육동입니다. 우리 아육토 그림책 전문가 이나은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해주신 그림책 저희 아이랑 요즘에 한 권씩 보고 있는데 너무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아육톡 도움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육아에 너무 지쳐서 길을 잃은 것 같을 때 아육톡 영상을 보면서 나의 육아의 최종 목표는 뭔가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하는데요. 유통님은 육아의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육아의 최종 목표는 무엇보다도 아이의 독립과 자립일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가 부모 도움 없이 스스로 어려움들을 이어나가고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키워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스스로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그림책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라이브 했을 때 구독자님께서 우리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키워주기 위해서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실패를 경험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가 마음 근육이 튼튼해서 잘 극복하면 좋겠다. 이게 부모의 바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런 자리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가 좀 떨려도 씩씩하게 발표하는 거 원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것도 너무 떨리는데 이통님은 이렇게 떨리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강의할 때, 강의 앞두고 되게 떨리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하는 편이야. 여러 번 막 이렇게 하고 막 기지개 켜고 전 좀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긴장된 마음을 어떻게 하며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그림책이 바로 마음체조, 이 그림책에 담겨 있어요. 벌써 글씨부터 덜덜덜 떨고 있죠. 이 그림책 제목은 마음체조인데요. 우와, 어디 얼마나 잘하나 보자. 못하면 잡아먹는다. 화들짝 놀라서 깨어났어요. 악몽을 꿨나 봐요. 오늘 음악회 발표하는 날인데 두부야, 나 잘 못하면 어쩌지? 두부는 참 마음이 편해 보여. 나도 그럼 좋겠다. 그랬더니 아빠가 사실 아빠도 요리할 때마다 떨려. 맛없으면 어쩌지? 그럴 땐 마음이 달걀 프라이라고 생각해. 노른자가 터지지 않게 살살 달래주는 거야. 마음을 계란 후라이처럼 살살 달래준다고? 아빠의 사르르 체조. 아빠랑 같이 해볼래? 같이 해볼까요? 하나, 가슴 위에 손바닥을 댄다. 둘, 손바닥을 동그랗게 돌린다. 떨리는 마음이 사르르 가라앉게 쓰다듬는 거야. 이번에는 엄마도 회사에서 회의할 때마다 떨려. 잘 말 못할까봐 목소리가 쪼그라들기도 해. 그럴 땐 엄마의 활짝 체조. 엄마는 두 다리를 곧게 펴고 두 발은 엇갈리게 선다. 손바닥을 편 채 두 발을 크게 벌린다.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젖힌다. 자신감이 활짝 피어날 것 같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자신만의 긴장을 풀 수 있는 체조가 등장해요. 이럴 때 우리 친구들에게 너는 이럴 때 어떻게 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끌렸던 적 있어? 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 이렇게 떨릴 때 쓸 수 있는 체조를 하나 만들어 볼까? 하면서 나만의 마음 체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아이랑 이 마음체조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소개한 여러 가지 마음체조들을 다 같이 막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만의 마음체조를 또 만들기가 좀 부담이 된다면 여기서 소개되는 여러 가지 마음체조 중에서 나한테 더 맞는 마음체조가 어떤 걸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너무 두렵고 떨려서 주저하고 있을 때 힘내, 화이팅!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로는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는 어려워요. 그럴 땐 이렇게 마음체조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주시는 게 아이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불안과 긴장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회복 탄력성의 요소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 조절력, 대인 관계 능력, 긍정성이에요. 지금 소개해주신 마음 체조는 이 중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유통님, 우산 없이 외출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우산을 잘 안 챙기는 취미라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은데요. 웬만하면 저는 그냥 비 맞고 막 뛰고요. 아, 너무 심하다 싶으면 또 우산을 많이 사는 편입니다. 이 그림책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입니다. 아, 여기서 뽑기를 하고 있네요. 여기 따져 있는 뽑기도 잔뜩 있고요. 아, 뽑기에 열중하는 사이에 먹구름에서 빗방울이 토도독 떨어졌어요. 금방 그칠 것 같지 않아. 우산도 없고 집에 아무도 없지만 괜찮아. 비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다 있거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같이 비 안 맞고 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요. 우리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먼저 딱 5초만 비 사이로 뛰어야 해. 이게 바로 비 사이로 막가입니다. 이렇게 이 친구가 상상력 넘치는 아주 유쾌한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과연 이 친구는 끝까지 집까지 빌 안 맞고 갈 수 있을까요? 비가 온다는 거는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랄 수도 있고 당황하고 걱정되고 이제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꼬마 돼지가 굉장히 자신만의 유쾌하고 기발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비 안 맞고 집까지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었고, 또 우리 회복 탄력성의 3가지 요소 중에서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긍정성을 잘 표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네, 맞아요. 이 친구는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방법으로 상상력을 동원해서 어려움 극복해 나가는데요. 주로 이 책은 아주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재미있게 볼 수 있고요. 조금 연령이 있는 친구들 혹은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또 다른 그림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2층에서도 비가 오네요. 네, 제목은 이까짓 것이고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이 더 공감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림책일 것 같아요. 교실에서 수업받고 있는데 밖을 내다보니 비가 주룩주룩 오네요. 비가 온다. 그런데 표정이 안 좋은 거 보니 걱정이 있나 봐요. 아,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 우산도 없는데. 그때 한 아저씨께서 마중 올 사람 없니? 같이 갈래? 하고 물어요. 아니요, 엄마 오실 거예요. 라고 대답해요.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이 친구는 우산도 없고요. 데리러 올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집에 갈 수 있었을까요? 마침 친구 준우를 발견해요.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준우. 준우에게 야 홍준우 너 우산 없어? 하고 물었더니 그냥 가방을 머리에 쓰고 넌 안 가냐? 하고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덩달아 같이 뛰어가요. 처음에는 문방구까지 뛰고 그 다음에는 분식집, 그 다음에는 피아노 학원까지 뛰어가는데요. 피아노 학원까지 다 뛰어가서 이제 어디까지 뛸까? 했더니 준호가 난 다 왔어 잘 가 하고 그냥 혼자 가버리거든요. 과연 이 친구는 우산도 없이 집까지 무사히 갈 수 있었을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책을 읽어주시는데 저는 저 초등학교 때가 또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산을 잘 안 챙기는 편인데 중학교 때 이제 엄마가 일을 하시니까 이렇게 데리러 올 사람 없이 비를 맞고 막 뛰고 이런 경험이 많았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이렇게 비 오는 날을 생각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비를 맞는다거나 비를 피한다거나 그렇게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겨 있는데 우리 육아독지 여러분들도 아이랑 같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비 안 맞고 집에 가는 방법, 그리고 이까짓 것은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스트레스 상황이나 그런 어려움들을 비가 내리는 상황으로 표현하였는데요. 이번에는 벽이 나타납니다. 이 그림책은 커다란 벽이 있다면 이라는 그림책이에요. 면지에 고양이 발자국이 하나 둘 있고요. 고양이 한 마리가 아주 씩씩하게 길을 걸어가요. 그런데 커다란 벽이 나타났어.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하고 그림책이 물어보죠.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커다란 벽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지? 고양이는 넘어갔을까? 사다리를 걸치고 넘어가면 되지. 아니 근데 사다리를 갑자기 어디서 구해? 갑자기 사다리는 어디서 나타난 거야? 짜잔! 사다리 보이시나요? 이렇게 고양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 힌트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성큼성큼 걸어 나아가자. 커다란 벽이 나타났어. 더 높아서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어. 더 높네?
이를 어쩌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가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아이들이랑 같이 큰 소리로 외쳐보면서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장대 높이뛰기로 뛰어 넘어가면 되지. 이번에 장대는 어디 있었을까요? 보이시나요, 장대? 안 보입니다. 장대가 아주 작게 숨어 있답니다. 이렇게 더 커다란 벽이 나타나고요. 고양이는 그때마다 기지를 발휘해서 높은 커다란 벽을 뛰어 넘게 돼요. 아니 선생님, 저는 선생님 시연을 보고서는 너무 벽이 나타나서 넘어갔어 근데 또 계속 나와 이러니까 너무 압박감이 들고 제가 다 막 마음이 쫄리고, 그래도 이 책을 보다 보면 중간에 고양이가 동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동료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높은 벽을 계속 넘기는 모습을 보면서 회복 탄력성 요소 중에서도 대인관계 능력이 잘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네, 유똥님은 이 커다란 벽 앞에서 마음이 답답하셨나요? 네. 이 그림책은 반복되는 구절도 많고요. 너무 기발하고 재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좋아하는 그림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책은 조금 어린 연령의 친구들이랑 같이 보면 너무너무 재밌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큰 연령 친구들은 제가 이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이 그림책 제목은 문 밖에 사자가 있다입니다. 누구나 문 밖에 사자가 있단다. 사자가 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어. 단 하나도. 여기 노랑이랑 파랑이가 등장하는데요. 문 밖에 사자가 있대요. 문 밖에 사자가 있어. 나는 사자가 무서워. 라고 노랑이가 말하고, 문 밖에 사자가 있어. 나는 사자가 무서워. 라고 파랑이도 이야기해요. 하지만 문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서 나는 나갈 수 없어. 라고 노랑이가 말하고, 문 밖에 사자가 있어. 그래도 나는 나가고 싶어. 라고 파랑이가 이야기를 해요. 사자는 크고 뾰족한 이빨이 있어. 사자는 크고 뾰족한 이빨이 있어. 그런데 내가 잘 씹히는 고기가 될 수는 없지. 하면서 우리 파랑이는 그때부터 사자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우고요. 어떤 변화가 있나요? 노랑이의 공간은 점점 작아졌고요. 파랑이의 공간은 더 넓어졌어요. 문 밖에 사자가 있어. 나는 사자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 문 밖에 사자가 있어. 사자가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같은 상황을 대처하는 자세가 노랑이와 파랑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답니다. 과연 노랑이랑 파랑이는 문 밖을 나갈 수 있었을까요? 파랑이는 도대체 어떤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면지에 보시면 집들 앞에 문 밖에 사자 이외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이나 긴장, 어려움들을 다양한 동물들로 표현해 놓았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동물이 문 앞에 지키고 서 있나요? 누가 가로막고 있나요? 우리 엄마, 아빠, 육아동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림책은 알라딘이나 교보문고 같은 인터넷 서점에 독후 활동지를 다운받을 수 있어요. 집에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선생님 시연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생각이 좀 많아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그림책 보면서 질문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을 읽어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을 보면서는 우리 아이한테 어떤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아이가 그림책은 이해는 했는지, 또 선생님이 대화를 하라고 하셨으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해보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를 또 잘 해주고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답니다. 그럴 땐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향이나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던져주시는 건 또 좋은데 꼭 질문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답니다. 그냥 조용히 감상만 하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모든 그림책에 질문을 해야 되는 건 아니랍니다. 우리도 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나면 그건 어땠어? 그 장면은 뭐야? 이러면서 수다 떨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가 있는가 하면 그냥 그 감동 그대로 공유하지 않고 나 혼자 간직하고 싶은 영화나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그림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그림책들이 있는가 하면 그 감동 그대로 이어나가도 괜찮은 그림책들이 있답니다. 가정에서 그림책을 아이와 자주 읽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다 보면 언제 질문을 할지 또 언제 감상하고 넘어갈지 자연스럽게 감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육아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 이나은 선생님과 함께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어요. 회복 탄력성의 요소에는 자기조절력, 대인관계 능력, 긍정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아이들과 그림책 보면서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 잘 녹여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육아동지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